반갑습니다. 오늘 또 밝은 몸 기명상센터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공부를 하면서 사무처리, 공부 배우는 제자들을 사무처리하면서 그 사무처리 중에서 발생했던 어떤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길을 쓰는 공부가, 다른 어떠한 공부보다도 특색이다 그러면 특색이고, 아주 효율이라 그러면 효율. 물론 각각의 공부하는 분들이 그 방법이 다 가장 좋은 효율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지금 제가 공부해오고, 지금도 가르치고, 제가 배우고 가르치고 했던 그런 이 지금의 공부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사무처리와 영파견에 있습니다. 영파견 같으면 아직 어떻게 그 개념의 정리가 안 돼가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사무처리와 영파견으로서 어떠한 공부보다도 가장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어떤 다른 공부에서는 다른 분이 가르치는 데 있어서 사무처리나 영파견에 대한, 물론 다른 개념으로서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하고 하겠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해온 공부에 있어서 사무처리와 이 영파견 말고는 더 이상의 효율적인 것을 아직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과정,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 여러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으로서 검증할 수 있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처리, 이 사무처리에는 세상 사무처리가 있고, 전명 사무처리가 있고, 영계 사무처리, 이 사무처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사무처리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들을 어떠한 사무처리자를 가진 사람이, 안 그러면 그 자를 가진 분이 어떠한 명으로서 그 명을 받은 분이 또 대신 사무처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라는 것은 실제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사장이 그 회사에서 사장이 어떻게 하라 그러면 그는 바로 그 회사 규칙이 되는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자라는 것은 그 힘을 그대로 자격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리다 말이죠, 자라는 것은. 그래서 사무처리라는 것은, 사무처리 하면은 그게 바로 작용됩니다. 이렇게 되라 그러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항상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대로 섬이 된다. 사무처리를 하게 되면은, 사무처리 가진 자가 사무처리를 하게 되면 그대로 작용이 됩니다. 사무처리에서 일어난 것들이 바로 된단 말이지. 그래서 세상 살면서,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부조화스럽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부조화될 일들이 발생할 이런 것들을 정리정돈하는데 세상 사무처리가 있고, 또 전명 사무처리는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 앞에 생에서 가졌던 일, 설거지 해야 될 거. 이 설거지가 또 이 세상 살면서 태어납니다. 작용됩니다. 이 세상 중에서는. 그래서 이 세상 중에는 과거에 전생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우리 현실 세상에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이미 과거 전생의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 삶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게 전생의 문제인지 아닌지도 알 수도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알게 됩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전생에서 가져오는 것인지, 성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전생 과거에서 가져온 할 일, 그것을 전명이라 그러는 겁니다. 전명. 이 전명이
알게 되고, 현실에서는 또 현실계, 현재계가 있고 미래계가 있고, 그래서 요 미래의 어떤 설계, 이것은 설계가 되는 거고, 요것은 명이 되는 거고, 이미 지난 명이 되는 거고, 이 설계가 지금 현실 세상에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설계로서 이미 진행하는 것들이 이 현실에서는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서 어떤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앞 세상에 대한 설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미래에서 그런 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미래에 대한 것도 이미 어느 정도는 설계를 해 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은 현재 이 미래의 어떤 설계를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것을 수정해야 되고, 또 안 그러면 완전히 갈아엎고 새로 하든가 어쨌든 이 설계는 아직도 집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의 단계가 이 현실에서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지금의 현실 세상에서는 과거도 들어가 있고 미래도 들어가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현재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3계라고 그럽니다. 3계. 그래서 부처님은 이 두루 3계를 다 두루 통했다 그래가지고 3계 도사라 이래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3계 이 과거, 현재, 미래계를 두루 통한다 해가지고 3계 도사라 이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무처리는 세상 사무처리와 전명, 그 다음에 영계 사무처리가 있습니다. 영계는 우리가 영적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의 어떤 우리 이 우주의 존재 이유와도 같은 겁니다. 그 이 영계라는 것은 그런 데 대한 진실, 그 진리에 의한 그런 그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무처리하는 겁니다. 이 사무처리라는 것은 우리가 결제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미결, 이거는 완결, 이거는 보류, 여러 가지, 이거는 취소, 여러 가지 그렇게 해버리면, 사무처리 하게 되면, 사장이 회사에서 사무처리 하면, 그로서 바로 명이 떨어져가지고 바로 작용이 진행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무처리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무처리, 전명 사무처리, 영계 사무처리,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특성 중에서 사무처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공부하는 분들한테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처리를 지금은 공부하는 분들이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카톡으로서 사무처리 하기도 하고, 방문해가서 사무처리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 하면 지금 이제 일주일 동안 공부했는 것을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점검도 하고, 결제도 하게 되고, 결제도 하게 되고, 어떠한 여러 가지, 어떠한 필요한 수련을 또, 수련 조건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무처리 중에서 필요하다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에 대해서 가장 어떤 바른 길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사무처리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무처리 하는 중에 정보가 어떠한 제자에게 이사를 하시라고 정보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내가 사무처리를 내 자신에 대한 것을 사무처리 하면서 사무처리가 그렇게 나오는 것 되면 빨리 이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왜? 이때까지 경험해본 결과로서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시라는 그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의 사무처리 중에서 나온 정보가 이사를 하십시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 당시에 일주일에 이틀 정도 나와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내가 출장 가가지고 이제 쪄서 모여가지고 이제 공부를 지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장 간지에 그 지역에서 공부하러 오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한 6개월, 한 4개월 정도 공부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한 3, 4개월 정도 됐겠다. 그래서 3, 4개월 정도 공부를 하셨던 분인데, 내가 공부 중에서 사무처리를 하면서 이제 이사를 하라 그랬는데, 이사하시라고 그랬는데, 또 다음 주에 또 나왔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 주에도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이사했냐고 물으니까 이사를 안 했다 그래요.
아, 이사를 하시지 왜 안 하시노? 그러니까 보통 이사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거나 환경적인 것도 그 이사할 장소를 찾는 것도 그렇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처리에서 이사를 하라고 나왔는데 이 사무처리에서 이사를 하라고 나와줬는데 한 달 됐는데도 이사를 안 했단 말이지. 한 달 반 정도? 제가 한 반 정도, 보름 정도 더 흘러가지고 이사했냐고 또 물었는데 이사 안 했다 그래. 이사하는 게 좋을 건데. 사무처리 중에서 이사하라는 거는 여러 번 계속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나오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 그분이 어디 사는지 뭐 누구하고 사는지 저는 전혀 모르니까 그냥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사무처리 중에서 그분이 이사를 하라고 여러 번 몇 번 반복되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를 해야 될 건데 왜 안 하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로 한 6개월을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었습니다. 물론 공부하다가 또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뭐 특별하게 이야기도 없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안 나오시길래 좀 궁금하게 여기면서 무슨 일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정근을 가셨는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직을 하셨는지 뭐 어떤지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궁금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한 6개월 정도 돼가지고 나왔었는데 마스크를 끼고 나왔어요. 아니, 이때까지 뭐 하다가 이제 그 나왔노? 왜 마스크 끼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이사하라 그러고 이제 그 공부하고 사무처리 했는 그 날짜가 한 며칠 지나가지고 저녁 때 퇴근하는데 소매치기가 자기 핸드백을 나가채가 가는 거를 붙잡고 안 놔주려고, 안 뺏기려고 옥신각신 하고 이제 막 땡기고 이래 있을 때 그 소매치기가 면도칼로 자기 얼굴을 그어버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수술할, 성형수술할 때 돈도 안 되고 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마스크 끼고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를 안 하니까 이런 결과 아이가. 그래서 좀 이사를 하시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나 그래요. 그래서 사무처리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이게 어느 정도 깊이에서 어떤 작용을 가지고 사무처리 하는지, 그 영역으로서 가진, 영역을 가진 자가 사무처리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개인의 어떤 사심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순수 정보 그 근본에서 정보를 가지고 사무처리를 하는데, 그거 왜 안 하느냐. 그렇게 중간에 그 사무처리 하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 했는데, 그래서 뭐 이미 저질러진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여자분이고 하기 때문에 돈을 좀 모아, 힘들더라도 돈 좀 모아가지고 뭐 성형수술부터 먼저 하시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그분이 한 몇 번 더 나오고 나서 이제 안 나오시게 됐는데, 그래서 사무처리가 실제는 그런 작용, 우리가 앞으로 금방 내가 사무처리를, 연계 사무처리에 얘기하면서 이 3개라고 이야기하면서 미래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무처리를 하면서 세상 사무처리 중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가 있는 거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 사무처리의 그 근원은 어느 정도에서 사무처리 그 정보가 나오지는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시하기가 참 쉽습니다. 무시하는 것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겁니다. 알면은 무시 안 하지.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르면은 무시하거나 따른다 그러면은 믿거나, 그래서 모르면은 믿어야 되고, 믿음으로서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믿음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뒤부터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가 아니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고 그러면은 믿음이
아는 거로 가게 되고, 그때서는 믿음이 당연함으로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모를 때 필요한 것이다. 내가 공부를 점점 깊어지고 확대되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지. 사무처리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이 저도 이때까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안 믿고 또 내가 그 사무처리가 틀렸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고 그것을 바꿔야 된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사무처리 나온 대로 따라가지고 이사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어떠한 일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사하는 게 맞았단 말이지. 내가 이사 안 해야 되는 거 그건 내가 틀렸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은 공부 중에서 일어나는 우리 지도하는 사무처리의 중요성과 그 사무처리가 어떤 사무처리가 있는지 또 사무처리 그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의미와 우리가 이 사무처리에 있는 공부의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사무처리와 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좀 생소하기도 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사무처리 중에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니까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이사해라. 그럼 그야말로 점쟁이가 얘기하는 거 다를 바 뭐 있냐 말이지. 근데 그런 정보는 점쟁이도 신기해서 접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알 수가 있고 이 연계 순수 정보체에서도 그것이 그런 정보에 접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 한다 안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쓸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떠한 자기 자신의 근원적인 게 아닌 전혀 외적인 어떤 작용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내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종교가 아닌 그래서 공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사무처리와 영파견에 대해서 내가 오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파견은 지난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파견에 대해서 나중에 또 기회 되면은 영파견에 대한 또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래 지나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기억을 못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하나 기억이 나는 대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또 저는 이런 신기한 경험들을 이런 식으로 내가 얘를 이사하라 해가지고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 이런 거를 내가 그런 것을 업으로 삼아가지고 나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큰 가치를 안 뒀습니다. 제가 공부했는 모든 에너지를 진짜 지혜를 내 내면의 그 지혜를 밝히는데 모든 에너지를 그게 다 갖다 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러한 영능력자가 되든 어떤 능력자가 되든 저런 걸 해가지고 철학을 하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풀어나갔을 건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에너지를 그런 데 쓰는 것조차도 아주 아꼈단 말이지. 치료하고 이러는데 쓰는 그 기운을 진짜 주변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그냥 쉽게 도와주고 하지만은 아주 아끼고 모든 에너지를 제 공부하는데 지혜를 밝히는데 전부 쏟아부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그런 지혜를 밝히는 쪽에 에너지 공부를 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데는 어떤 능력, 술 그런 술 쪽으로 기술적인 그런 쪽으로 또 능력으로서 키워나가는 그런 분들도 공부하는 분들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 지혜를 한다는 것은 이 능력은 예를 들어서 바위를 깬다 그러면 바위를 깨는데 에너지를 10개를 쓴다 그러면 공부를 한다는 것은 효율로 구하기 때문에 그 바위를 깨는데 10개를 안 쓰고 9개, 5개, 1개, 2개 그것을 훨씬 작은 에너지를 쓰고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공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위를 깨는데 손으로 내리쳐가지고 깬다. 산에서 몇십 년 수도해가지고 그걸 깬다.
그거보다는 망치 하나 가져와가지고 정을 대가지고 깨는 게 더 낫고, 그것도 그걸 하려고 하면 돌도 어느 정도 성질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돌 파악하고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석수생이 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깨라 그러면은 돈 몇 푼 하면은 얼마 하면은 그거 아주 막 깨끗하게 깨버린단 말이지. 몇십 년 해가지고 돌 깨는 거 그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돌 만지는 돌 기술자 데리고 와가지고 하루 일당 줘가지고 그 하면 아주 내 원하는 대로 다 깰 수 있는데, 손으로 예를 들어서 깨는 거를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깰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몇십 년 뭐 수련한다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흔히 살면서, 그런 능력도 대단한 겁니다. 맨손으로 바위를 깬다는 거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대단한 것은, 손 하나 안 대고 돈 몇 푼 내가 벌어가지고 내 일당 주고 시켜놓으면은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그걸 깨끗하게 일을 처리해 놓는단 말이지. 그런 것이 지혜다. 우리 삶의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처리, 공부 중에서 일어나는 사무처리를 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공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떤 공부냐, 어떻게 나가느냐, 어떤 현상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영화 같은, 영화에서나 나오는, 소설에서, 무협지에서나 나오는 그런 얘기 같은 그런 것들이 실제 이루어지고 우리 속에는 그렇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